네, 안녕하세요. 19년도 소방시설관리사 합격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2년 만에 합격을 했고요. 저는 나이가 35살입니다. 네, 35살. 좀 관리사 합격자 중에서는 좀 젊은 나이예요. 20대가 몇 명 없었거든요. 언젠가는 정말 꼭 붙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냥 과정에 충실해서 했습니다. 일단 강의나 시험을 보면서 여러 번은 아니고 2번 봤는데요. 그 시험을 2번 봤어요. 느낀 게 정말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. 왜냐면은 시험이 어떤 애는 뭐 화재 안전 기준이 좀 비중을 실어서 나오고 어떤 애는 또 법규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실무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늘려가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.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은 운에 맡기더라도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 분야, 과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. 첫 번째 실무 과목은, 실제로 점검업에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왕준호님의 성한당 책을 추천합니다.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이라고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. 이 책은 주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림, 사진, 그림, 뭐 설명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실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이 책으로 그냥 혼자 읽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.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저도 이 책으로 뭐 이 공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책을 한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. 처음 볼 때는 뭐 연필로 줄 치면서, 두 번째는 색깔펜, 세 번째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만. 그럼 줄 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나중에는 보면은 해독수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무는 봤고요. 두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, 화안기라고 하죠.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 저는 2과목을 다 시험 봤어요. 설계 및 시공이랑 점검 실무 행정. 그러면 사실 이 두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화재 안전 기준이거든요. 이 부분에 뭐 계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정밀 표가 있을 수도 있고 법규도 뭐 살짝 겹쳐질 수 있겠죠. 근데 법규는 이쪽이 좀 치중된다고 하면 이쪽이 점검 실무 행정, 이쪽이 설계 및 시공입니다. 화재 안전 기준이 겹쳐지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화재 안전 기준은 거의 다 암기했습니다. 그 별표랑 뭐 뒤에 나오는 쓸데없는 부분까지 다 외웠습니다.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도 시험에 나온 기출을 보면 별표에 안 중요해 보이는 부분 이런 데서도 시험이 나와요.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. 어쨌든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책 안에 이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든 맞출 수 있다면 그냥 다 암기해버리는 게 낫겠죠. 뭐 5점? 6점? 뭐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면 합격선은 60점 기준으로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거 넘는 사람은 합격, 안 넘는 사람은 불합격이에요.
1.1점, 0.5점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오전 시간을 내서 무조건 화제 안정 기준. 무조건 하루에 3시간, 4시간. 점심 먹기 전에 무조건 화제 안정 기준. 다 외우고 나서도 이렇게 했어요. 왜냐면 나중에 또 까먹기 때문에. 이걸 루틴으로 짰어요. 매일매일 아침에는 화제 안정 기준, 점심 먹고는 실무. 점심 먹고 일단 법규를 먼저 보고 가장 졸리고 집중 안 될 시간에 볼 거,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루틴을 짰어요. 그 루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. 주로 저는 모든 거를 A4 용지에 쓰면서 공부했어요. 앞뒤로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사실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. 원래도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 이 굳은 살이 더 튀어나와요. 그러고 안 쓰면 또 들어가고, 지금 요즘에 안 써서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아주 톡 튀어나와 있었죠. 하루에 한 A4 용지 20페이지 정도 이상씩 썼고요.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체크를 해서 점심시간, 점심 먹고 쉴 때나 아니면 공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로 핸드폰에 녹음을 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자기 전에 들었어요. 그리고 노트에 정리해서 화제 안정 기준 같은 경우는 ABC급으로 나눠요.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, 그리고 여러 번 나와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,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러 번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은 거.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나왔어요. 그럼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은 없겠죠. 뭐 별표 어디 귀퉁이에서 막 나왔어요.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은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C급은 버렸어요. C급은 더 이상 보지 않았고 A급, B급 사이에서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. 화제 안정 기준 저는 주로 그 원문 책 요만한 거 있어요. 소책자. 실무 교육 가면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했습니다. 여기 아주 시커매졌죠 이제. 지금은 사실 책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책을 저희 회사에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다 빌려드렸어요. 이제 참고하시라고. 그래서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법규를 얘기할게요. 세 번째로는 법규. 법규는 저는 밴드 스터디라는 데서 이광재 원장님이 하시는 파이널 300제를 들었거든요. 그리고 김종상 교수님이 했던 스터디 채널이라는 데서 한 서울고시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.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거의 보고 법규는 사실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, 저는 아까 그 2권, 거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. 그리고 기출이나 나중에 뭐 풀 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정리했어요.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 정리는 이렇게 뭐 스프링 달린 노트에 제가 정리를 해요. 그리고 추가로 정리할 거는 뒤에다가 A4 용지를 한 장씩 붙이면서 정리해서 붙이고 정리해서 붙이고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겠어요.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리한 부분, 시중 교재 2군데서 다 나와있던, 동시에 나와있던 부분,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나머지는 사실 한 번 눈에 익히고 2번이 눈에 익혀서 백지를 안 내고 좀 아는 것처럼 한번 써보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사실 저는 19년도 1월부터만도 화재안전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 20번 정도, 20번, 20회독 정도를 했다고 봅니다.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검표예요. 요거는 저는 다 외웠는데 성능표는 그냥 버렸어요. 그것까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요거까지 외우는 것만도 시간이 어려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정말 안 외워져서 그 이광재 원장님 소책자를 구입해서 강의는 듣지 않았고 그냥 그 두 문자가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거든요. 그거까지 만들어서 할 그 에너지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거 소책자를 사서 거기 있는 두 문자로 그냥 다 외웠어요.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저는 진짜 제일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A4 용지에 뭐 하루에 저는 20-30개씩 돌렸거든요. 그럼 뭐 20-30개를 이렇게 칸을 만들어요. 뭐 A4 용지 한 2장에다가 그래서 뭐 좀 큰 것도 있을 거고 1, 2, 3 이런 식으로 다 써요. 20개를 20에서 30개 그날 하고 싶은 걸 쓰고 이걸 다 채워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소책자나 뭐 그 항목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안 보고 쓰고 틀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합니다. 이렇게 일단 다 써요. 20개를. 그 다음에 채점을 빨간색으로 하면서 틀린 부분 적어놓고 그 부분에 표시해놓고 그 부분이 정말 안 외워지면 또 녹음 아니면 또 내일 볼 수 있게 체크를 해놓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매일 20-30개씩 적어놓고 돌렸습니다. 그리고 5번째 계산 문제. 계산 문제는 사실 저는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사실은. 왜냐면은 기계 시험 볼 때 좀 했었고 그리고 그 처음에 1차 시험 보기 전에 계산 문제를 좀 한 몇 바퀴 돌렸거든요. 그래서 책을 하나를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그냥 돌립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한 권에 나와 있는 거를 가장 다 외울 정도로 그 푸는 방법을 이제 외울 정도로. 나중에는 어떠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막 답도 외울 정도였어요. 그렇게 외워놔야지 나중에 응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. 단서나 뭐 응용돼서 나오는 부분을 놓치기가 쉽거든요. 사실 이번 제가 시험 봤을 때도 계산 문제에서 뭐 단서를 놓치거나 실수해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 계산 문제가 그 정도 손에 익었었기 때문에 단서가 보였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저는 이 공부에 이제 루틴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루틴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. 생각하지 않고 매일 그냥 그날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. 시험의 결과를 바라보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중간에 나 합격해야 되는데 100만큼 가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밖에 못 왔어.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. 근데 100만큼 가야 되는 거를 100으로 쪼갠 다음에 그날은 1만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날 해야 될 일만 처리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.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그 답안지를 사서 정답 쓰는 연습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연습장 대신에 익히기 위해서죠. 그
이런 줄간 간격이라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써야지 되는지 그런 걸 익히기 위해서 답안지를 사서 썼고요. 사실 이거 출력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 또 에너지를 들이긴 싫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했고 시험 2달 정도 전부터는 주말에도 공부를 했어요.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인데 그 아이 둘을 뭐 친정 시댁 돌아가면서 맡기고 주말에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독서실을 끊었어요. 사실 이제 2달 전부터 끊었어요. 왜냐면 독서실은 돈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2달 전부터 독서실을 끊었는데 주말에 이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는데 밥 먹고 다시 갈 때 유모차에 애 막 하나 태우고 저 데려다 준다고 이제 남편이 같이 독서실 앞에 와가지고 인사할 때 정말 마음이 저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. 네, 참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날이 와서 지금 아이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한 이 정도고요. 좀 더 자세하게 천천히 하나씩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